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알고리즘 관련된 코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 핵심인데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으면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을 때 그 프로그래밍 사용 능력 또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알고리즘 또는 자료 구조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제 경험상 학교에서 배우는 알고리즘은 어려워요. 예.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않도록 쉬운 알고리즘 강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배우기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서점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알고리즘 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했을 때 뼈대가 되는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면 이러한 뭐 이러이러한 알고리즘 정도는 기본적으로 큰 뼈대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12가지를 바탕으로 나머지 추가되는 알고리즘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12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가지치기로 여러 개 이제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공부할 텐데요. 어쨌든 배우기 쉬운 알고리즘을 몇 가지 소개할 거고요. 이제 개수는 12가지를 기본으로 이제 더 확장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학생 개발자입니다.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개발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현업 개발자 또는 학생 개발자 중에서 학생 개발자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막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과목은 왜 회사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 쉬운 알고리즘 또는 어려운 알고리즘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제가 목표로 잡는 거는 학생 알고리즘, 이제 학생 개발자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추가적으로 추후 만약에 국내 자격증 중에서 정보 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특히 기사까지 정도의 알고리즘 이제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올 만한 알고리즘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범위를 기초적인 내용에서 한계를 일단 잡아놓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뭐 익혀 나가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기본은 배우기 쉬운 알고리즘으로 해서 알고리즘 이런 거구나. 내가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에 내가 소질이 있다 없다를 한번 이제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알고리즘 파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어떻게 보면 제약이 없어요. C,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코틀린, 고 언어와 같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만 문법이, 이제 문법, 이제 신텍스가 다를 뿐이지 실제 알고리즘 파트는, 즉 표현하는 능력 파트는 우리가 이제 의사 코드라고 하는데요. 슈도 코드라고 하는데요. 의사 코드로 그냥 우리가 어떤 모양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은 알고리즘은 다른 언어, 또 다른 언어를 공부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기법을 배우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예, 일단 요 밑에 잠깐 보면요. 알고리즘은 제가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한 줄로 정의하는 거는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제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입력,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처음에 기초적인 단계, 입력 처리 출력 단계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사용되는 게 입력 처리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바탕으로 입력 처리 출력 단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처리하고 어떤 걸 화면에 출력하자. 이렇게 입력, 처리, 출력. 이런 파트로 강의가 진행되는 파트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는 아니겠지만 C++, C#,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기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 C샵이라든가 뭐 자바 또는 F샵 같은 또는 이제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약간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함수 단위로 개발을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차 지향, 객체 지향, 함수형, 이렇게 뭐 세 가지 스타일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도 이제 책을 쓰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절차 지향을 먼저 여러분들 몸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실행해서 결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입력, 처리, 출력 단계고요. 어쨌든 알고리즘은 이렇게 풀이법이라고, 제가 알고리즘은 풀이법이다, 이렇게 뭔가를 풀이한다, 뭔가를 해결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이하는가, 요거에 맞춰지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 해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수학적으로 해결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단순 반복으로 해결을 해도 되고요. 등등등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좀 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요럴 때는 요런 걸 쓰면 구해지더라. 요럴 때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해지더라.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알고리즘은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많은 앞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왔던 굉장히 많은 이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익혀 두신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하게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단위를 제가 얘기할 때 일반적 함수의 모양이 요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입력,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함수 메서드로 표현이 되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쨌든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단위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우리가 받아내는 거고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처리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한다? 요거를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의 단계로 보면 된다는 거죠. 예, 처리를.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을 다른 데에서 이 처리 부분을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입력 부분은 이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인데, 입력 부분은 자료 구조 파트예요. 자료 구조 파트.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 파트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변수, 배열, 구조체, 뭐 이제 C# 같은 언어는 뭐 클래스 또는 이제 어떤 컬렉션 타입 또는 파일에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읽어오는 형태, 뭐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어놓고 읽어오는 형태. 어쨌든 자료 구조 타입이에요. 입력된 데이터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공부할 때는 인메모리로 그냥 이제 배열을 사용해서 또는 구조체 배열을 사용해서 그냥 또는 이제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해서 언어마다 좀 틀리겠죠, 이거는. 그래서 인메모리에다가 그냥 코드에다가 그냥 어떤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물론 이제 그게 현업에서는 어떤 파일에 들어올 수 있고 XML 파일 또는 JSON 파일, 일반 텍스트 파일 또는 CSV 파일, 엑셀 파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걸 작성하겠지만 지금은 뭐 배열이라든가 컬렉션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입력 부분은 자료 구조 파트가 담당하는 거고요. 출력 부분은 UI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지금은 알고리즘 강의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콘솔에서 합니다. 터미널에서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스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출력 영역은 나중에 뭐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바일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등등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어떤 이제 가공된 데이터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영역에 맞게, 웹 화면에 맞게, 뭐 모바일 화면에 맞게, 데스크탑 화면에 맞게.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코드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타이핑 레벨로 할 수 있는 콘솔에서 우리가 거의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화려한 게 아니라 이 콘솔에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프로세스 파트. 여기가 바로 알고리즘 처리 영역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알고리즘 코드를 거치고 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 알고리즘 코드를 우리가 학습을 익혀두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익혀두다 보면 그 알고리즘 코드를 가지고 뭐가 가능하냐면 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좋으면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낼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책에서 제시해주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공학 이제 그 컴퓨터 공학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을 일단 먼저 선학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알고리즘이 뭔가 이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게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계속해서 정리를 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공부할 때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에서는 순서도를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국내 자격증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관련된 거 얘기할 때만 플로우차트, 순서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쉽지만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업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제 그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어떤 이제 순서도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90년대인가요? 90년대 초반에는 서점에 가면요. 순서도 관련된 책만 서점의 한쪽 벽을 차지했었어요. 그만큼 순서도에 대한 순서도가 뭐 이제에 대한 그 책도 많고 강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주변에 10년, 20년 넘게 프로그래밍을 해 오셨던 분들 중에서 순서도를 그려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순서도라는 거는 알고리즘 책에는 플로우 차트가 꼭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제 책, 제 강의에서는 순서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다만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에 대한 실기, 뭐 어떤 이제 자격증을 언급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왜 순서도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서도를 언급하지만 그래도 코드 위주로 순서도를 맞추는 형태대로 저는 강의를 일반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라는 거는 알고리즘을 정해진 기호로 표시한 것을 순서도로 합니다. 이제 뭐 중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내용의 플로우 차트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단 제 강의, 제 책에서는 따로 순서도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써놨네요. 만약 응용 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그냥 우리는 현업 개발자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정보처리 기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라면 순서도가 그때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바꿔놔야 되겠네요. 자격증 취득이 목적일 때만 순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